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송승환 교수님께 부여받은 임무는 서킷의 컴포넌트와 컴포지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컴포넌트랑 컴포지션 차이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는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캐뉼라, 컨피규레이션,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좀 사용되다가 요즘 이제 주춤했지만 이제 구미에서는 다시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익스트라 코프레 슈트 리무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디바이스 어시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있고 나서 당직은 많이 하는데 이제 환자는 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효율이 떨어져서 이제 항상 그렇듯이 저는 좀 철 지난 영화들을 다운받아 봅니다. 그러면 이런 300 같은 영화가 참 재밌는데 이 결론이 잘 됐고 실제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스파르탄 스타일의 교육이 고유 명사이고 이런 교육을 아고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고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7살에 입대를 해서 30살까지 이제 복무를 합니다. 군복무를 23년 하는 건데 개인의 전투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내용이고 쉬는 날은 당연히 없고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군사 훈련, 6시간 수면, 4시간 정도는 수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개인 정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겠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식사는 전부 단체 급식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를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된 사회였기 때문에 일당 100을 주장하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300의 배경이 되는 전투 이후로 오래 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테베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레쿠트라라는 전투에서 한 방에 깨지고 스파르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전공이나 조금 더 주니어 때 저희 위에 선생님들께서 일당 100으로 해라, 일당 100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갈수록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일당 100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순간 정도 한 타임에서 두 타임 정도 힘을 낼 수 있지 그게 연속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슬라이드 내용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참 고민스럽고 그걸 과연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에크모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하자면은 비너스 드레인을 해서 아터리 퍼퓨전을 하는 카디악 서포트나 비너스 퍼퓨전 하는 레스피레토리 서포트를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가 이렇게 생겼죠.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보자면 콘솔, 산화기, 혈액 펌프, 옥시게네이터 안쪽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캐뉼라 이런 것들이 치료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엘소의 회장인 맥라렌이 2018년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에크모를 언제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에크모 체크리스트라는 걸 심평원에서 제안해서 좀 시끄러운데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 내용을 읽어보자면 정양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정성적인 내용이거든요. 뭐 가능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역량을 유지했느냐. 이 엘소의 회장인 맥라렌이라는 사람조차도 이걸 숫자화 시켜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단답형 혹은 된다 안 된다로 말하지를 않고 이게 정성형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 슬라이드는 아마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71년도에 처음 성공했던 에크모 환자고 72년에 레포트를 돼가지고 제가 2022년에 보스턴 에크모 학회를 갔을 때 이걸 성공했던 닥터 힐이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당시에 sepsis에 걸려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50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레스피레이토리 페일리어 환자들은 대부분 VA 에크모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뉴모니아가 가장 많은 포션이었다고 하고요. 1979년도에 처음으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부 VA의 에크모였습니다. 당시에 이 저널을 읽어보면은 베인에서 뽑아서 베인에서 넣는 게 무슨 엉뚱한 짓이냐, 베인에서 뽑아서 아터리로 넣어야지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웃컴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술이다라는 식으로 치부가 되었었죠. 그런데 1975년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16살 먹은 산모가 불법 이민자였는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하이폭시아에 하이포텐시브 심통이었고 시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의 PaO2는 12mm로 머큐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결국은 살았죠. 이 에스페란자라는 최초의 생존자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엘소를 이끌고 있는 바틀렛이라는 분이십니다. 내년에 만약에 엘소 학회를 가시게 되면 이 에스페란자가 만 50세가 돼가지고 또 참석을 하는 또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참석을 하려고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한 번 정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틀렛은 에크모 에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2, 3를 나눴는데 그 중에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기간을 2009년, 2018년 이렇게 정확히 나눈 이유는 커머셜한 디바이스들, 컴포넌트들을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기에는 그러면 저희가 에크모 3 시계를 살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트리를 보자면 2017년에 총 87,000건 정도의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는 22만 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7년 사이에 26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프로시저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증가된 내용이 과연 있을까, 시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눈이 굴러가듯이 몇 년이 지나면 더 많은 속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전은 생존율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개수에 비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뭔가 여기에서 획기적인 개념이나 마터리얼이 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지션은 따라서 이 클리니컬한 부분하고 매트리얼한 부분이 같이 컴바인돼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로 보자면은 불과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최대한 끈 다음에 안 되면은 그때 에크모를 단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조금 빨리 다는 이볼빙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하트에서도 이 듀러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이 데스티네이션 세라피로 바드가 서드 제네레이션까지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이티브 렁을 보자면은 성인의 렁은 한 3에서 5개 정도의 알베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모나리 베슬은 굉장히 작은데 아무리 오감 프린팅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정상 인체의 알베올라의 100배 정도까지밖에 줄어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아티피셜 렁은 이 펌프가 필요한 것이고 이 할로 파이버를 따라서 에어와 블러드를 소통을 시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디퓨전이 되겠는데요. O2와 CO2를 디퓨전 시키는데 이때 결국은 옥시게네이터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 결국 방해물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의 두께를 얇게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폴리프로필렌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포러스라는 제품들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6일 이상 쓰면은 플라스마 리키지가 돼서 결국 멤브레인 수명이 이제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럼 이게 쓰이지 않느냐, 저희가 보는 실리카겔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커머셜한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 에나버에서 만든 PMP들이 저희들이 보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옥시네이터 쪽에 보면 전부 이제 PMP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만능이 아니어서 이 PMP를 넘어서는 다른 서드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불소 산화물 가지고 코팅한 제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성이나 듀러빌리티나 이런 커머셜한 이런 대량 생산 체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 PMP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캐뉼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뉼라는 블러드 플로우를 극대화시키면서 블러드 데미지를 좀 줄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쉐입도 테이퍼링하고 서큘러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라이프 스팬을 재봤더니 캐뉼라나 이런 걸 가지고 프롤ong드 유스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왕분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예, 단면적이 커지면 늘어나는 유량도 한 4배 정도, 단면적이 2배 커지면 유량이 16배로 증가되겠죠. 아래 4승이니까. 이런 원칙 때문에 비교적 굵은 캐뉼라 사이즈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오전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이 프레드 드랍이 상당히 중요한데 15프렌치에서 24프렌치로 9프렌치 차이라고 하는데 프레저는 거의 10분의 1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큰 캐뉼라 사이즈를 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스몰 사이즈가 되면은 인플로우 라인에서 익세시브한 디프레션도 일어나고 헤모라이시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큰 걸 넣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리서큘레이션 뭐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리서큘레이션에서도 무조건 플로우가 늘어나고 큰다고 했을 때 리서큘레이션이 줄어든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매칭되는 드레인 캐뉼라가 필요하겠습니다. 퍼퓨전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8프렌치와 6프렌치 대상으로 만약에 1리터를 인퓨전 한다고 했을 때 8프렌치인 경우만 해도 46초 만에 넣는 데만 해서 6프렌치는 2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15나 17프렌치를 넣었을 때라면은 아마 자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아터리 캐뉼라를 넣는다고 했을 때 캐뉼레이션 사이트 블리딩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드베스 이벤트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문헌 쪽으로는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너무 작은 걸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캐뉼라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VA나 VV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초창기에 VAV, VVA, VVVA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VAV랑 VVA가 뭔 차이가 있죠라고 물어봤을 때 10년 딱 2014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H1N1이 이제 창고를 했을 때 서드 캐뉼라 드레인으로는 두 번째 캐뉼라가 필요한 경우 50%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이 복잡하게 되는 에크모 모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모랄 캐뉼레이션이나 피모로 조귤랄 캐뉼레이션하고 다른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그 정의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VVA와 VAV는 뭔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에서 더 기억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A를 포함한 뒤쪽에 있는 거는 퍼퓨전 캐뉼라고 A의 앞쪽에 있는 거는 드레인 캐뉼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VVA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A 앞쪽에 있는 건 드레인이고 A를 포함한 A 뒤쪽에 있는 건 퍼퓨전이기 때문에 VV가 드레인이 되고 바로 A가 퍼퓨전이 되겠죠. VAV는 드레인을 V에서만 하고 AV로 퍼퓨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컨피규레이션은 보면 뭐 VV, VA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당시에 토탈 런의 한 2%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래주얼 인크리징 돼가지고 최근엔 한 3에서 4%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하려면 사이즈 매치와 모드를 적정하게 병합을 해야 에크모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트레아 코포레아 CO2 리무벌입니다. 이게 멤브레인이 CO2 디퓨전의 멤브레인에서 O2 디퓨전보다 CO2 디퓨전이 훨씬 잘 됩니다. 거기다가 아주 작은 사이즈의 캐뉼라와 로우 블러드 플로우 가지고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메디컬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텐시비스트들이나 아주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1990년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다가 이 세 가지 크게 제품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해머롱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듀얼 루멘이고 350에서 550 정도의 블러드 플로우 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밍 볼륨이 259ml라 아주 작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이게 작은 프라이밍 볼륨으로 CO2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 어시스트 롱 프로텍션이란 팔프입니다. 이것도 듀얼 루멘 디바이스고 카디얼프 계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0.2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 에크모 0.1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정도만 제거해도 CO2 효과가 있어가지고 높은 밸리데이션 기관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는 이제 앞에 두 제품을 써본 경험은 없고 이 노바롱이라고 하는 아이레이만 써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두 제품하고 다르게 펌프가 달리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즈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프라임 볼륨이 굉장히 작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뭐
보험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때문에 사장이 됐지만 이 제품만이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지 않은 그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메인 학회에서는 아주 많은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펌프가 좀 다르게 이거는 펌프 플로우가 지나치게 느리면은 헤모라이시스라든가 리서큘레이션과 비슷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펌프가 없는 제품이 또 국내에서는 조금 더 선호가 돼서 과거에 노바렁이 써졌었는데 보험만 맞추면 해모렁이나 이런 제품도 향후에 저희도 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막 들어온 퍼퓨저니스트가 익스트라 코포리아라고 파라코포리아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몸하고 외부가 라인으로 연결되면은 그게 익스트라 코포리알이 되겠습니다. 몸하고 외부가 라인 없이 부착이 되면은 파라코포리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드는 파라코포리알이 되겠죠. 몸에다 심으면 이게 임플란터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상 모두가 익스트라 코포리아에서 임플란터블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이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풀모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전에 사용되는 리모듈린이라는 이 제품 이후에 임플란터블한 하트렁 서포트 머신은 현재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 말인즉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런 컴포넌트가 가장 최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어시스트드 모바일 에크모인데 저는 이제 이게 디바이스 어시스트드 모바일 에크모가 아니라 퍼퓨저니스트 어시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마일즈와 디바이스지 여기 앉아 계신 퍼퓨저니스트 분들이 이렇게 다 수고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에 파리 유로에서 에크모를 갔을 때 이 에릭 오스본이라는 미군이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왔다 갔다는 군인에게 에크모를 달고 비행기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줘서 당시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엘소 학회 때 만나서 키가 198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좀 사진을 같이 찍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비웃고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중 한 번이었는데 작년에 저희 그 APL소 때 와줘가지고 또 멋진 발표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그 트랜스포트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저희가 ICU에서 하는 모빌라이제이션을 넘어서 이미 초장거리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13,000km, 14,000km 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기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18시간 비행기 타라고 하면 와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크모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루멘 캐뉼라가 나타나고 카드웨프가 도입되면 이제 모두가 이렇게 뛰어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 리얼월드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피모랄에 들어있는 사람들 일으키려고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모랄에 라인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한 5번 정도 듣는 것 같습니다. 문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서부터 벌써 허들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이 환자는 이제 엑실라리 캐뉼레이션이 돼 있던 환자인데 이렇게 앉히는 과정에서 앉히고 옮기는 것도 지금 퍼퓨저니스트들 벌써 몇 명이 동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코로나 때 이거 두 분 전부 저희 병원 퍼퓨저니스트 선생님이십니다. 이 환자는 이제 보면 굉장히 RPM도 높고 하이 서포트를 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노아에피네프린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네크로시스도 좀 오고 외국인이었거든요. 출산 후에 이제 바로 왔던 환자인데 보면 저희 퍼퓨저니스트들이 이렇게 세우고 앞에 있던 그 더블루멘 뛰고 여기 환하게 웃으면서 뛰는 여자랑은 너무 다르죠. 이게 리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중에 106일 정도 에크모하고 살아서 지금 아이 잘 만났던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또 더블루멘을 이게 넣어야 되는 실제 경우는 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고 11층에서 뛰어내린 아이인데 여러분 절대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aO2가 한 30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CT 보니까 다 망가져 있고 더블루멘 캐뉼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더라고요. 한 1리터 정도 나오는데 보면 RPM 3800에 LPM 1.2 인덱스 한 1.0 정도 나오는데 ABG 상으로는 충분히 개선이 됐지만 실제로 이 아이는 움직일 수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디바이스가 발전이 된다고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아이는 트랜스퓨전 10개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제 실제랑은 좀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 마지막 환자인데 환자가 이제 20대 중반에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건강한 여자 환자였습니다. 수영을 하러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크모 놓고. 근데 이 환자도 저희 병원 퍼퓨저니스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벤틀레이터 달고 앰뷸레이션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퇴원을 하고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사진을 갑자기 보내서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라며 걱정을 해서 사진이 정말 멋진데 라며 나름대로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퍼퓨저니스트 어시스티드 모빌라이제이션 디바이스나 뭐 새로운 컴포넌트가 라는 생각을 그렇게 들지는 않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마터리얼이라는 컨셉트가 개발이 됐고 대부분의 현재 치료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라이프 세이빙을 넘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 디바이스나 새로운 물품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이 메디컬 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절차를 거치면.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